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새롭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창조하며 부단히 전진해 나가자. 강원도에서 재사은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산 구두공장과 원산 용해군인 수지일용품 공장, 원산 용해군인 가방 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지방산업 공장들에서는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사은화를 단위 발전의 정자로 틀어지고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지방산업공장들과 우리는 서로 자매관계를 맺고 주문 계약의 방법으로 각종 안감천, 구두, 각종 군부류들과 통천, 고성지방에서 나오는 3대를 가지고 남자 구두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철심을 대응해서 쓰고 있습니다. 파수지를 수지바요, 수지 저절거리와 수지 심손을 비롯해서 가방 부속 자재들을 자체로 생산 이용하였습니다. 도안의 지방산업 공장들에서는 내구 예비를 탐구 동원하고 지방의 흔한 원료와 자재들을 적극 찾아 기용하는 한편 유수 자재를 회수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내밀어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료 자재를 보장하자면 내부 예비를 탐구 동원하고 유유자재 수매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 공장 기업소들에 보장해 주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월별로 집중 수매 방법과 이동 수매, 교환 수매, 위탁 수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중 수매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재사은화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열의를 높여주기 위해서 더 재사은화 제품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덕급기관, 기업소, 시군들에서 자기 단위,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해서 만든 1,800여 종의 갖가지 소비품들이 출품된 전시회는 제품의 가지수가 다양하고 인민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쓸모있는 제품들로 해서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뜻깊은 올해의 기후에 풍요한 감자 작황을 마련하기 위해 떨쳐나선 대웅단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과학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감자 심기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수화구량 품종의 감자 종자를 충분히 마련한 데 맞게 신양 여발의 퇴비와 유기질 복합비료를 비롯한 질 좋은 작업 비료를 파종 전에 전부 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자 종자 싹트기와 감자 종자 처리를 농학 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보면 지금 이 농사동 대지 토질은 이 질매육당 토질이고 신흥 대지는 이 모래질 토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농장별, 포선별 토질 상태와 감자 품종들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최량 소출을 낼 수 있는 합리적인 파종 평당 포기수를 정하고 파종 포기 심도도 매 농장별 토지 상태에 맞게 바로 정해놓고 모든 농장원들과 일꾼들이 이 요구를 잘 알고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파종을 질적으로 하면서도 그날 세운 일정 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한 과학기술 성과들의 216 과학기술상이 수여되고 2020년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선정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현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16 과학기술상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의 최고상입니다. 이 상이 제정되어 18번째로 되는 올해에는 이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9건의 대상 과제들에 이 216 과학기술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시된 이들이 2020년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2017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나라의 최고 과학기술상을 수여받은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 실장 교수 박사 임성진 선생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어떻게 돼서 두 번씩이나 그 나라의 최고 과학기술상을 받았는가. 그래서 저는 비결은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비결은 우리 연구 집단이 그 인재 역량을 튼튼히 꾸린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 집단의 청년학자들을 보면 모두가 평양 제1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를 최하등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시기부터 첨단 연구 과제 수행에 적극 인입돼서 그 과정에 높은 수준의 학자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대상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지난 시기에 비해서 이제 대상과제 규모가 이제 크고 이제 여러 단위가 이제 협동을 해서 이제 집행한 굵직굵직한 연구 성과들이 인류과학수상으로 추천된 것이 이제 올해 특징적인 내용들입니다. 대다수가 정말 현실에서 제기되는 긴장한 과학실적 문제들을 해결한 과학연구 성과들입니다. 전력공업, 기계공업, 그리고 농업, 식량업 부문에서 정말 큰 우위를 가지는 과학연구 성과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인류 과학시장 대상들을 보면 지난 시기에는 이제 전문 과학연구 기관들 속에서 이제 일하는 과학자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이제 핵심적 역할을 하고 그 인재들이 이제 많이 배출된 것입니다. 진흥제한체계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광호 종합대학, 국가과학원, 평양출판시대대학을 비롯한 과학교육 부문이 우수한 연구사 선생님들과 우리 공장의 기술단이 합심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온난연구집단이 일갈 수 없었던 경계 분야 유로 연구사업을 서로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공장 기술단은 그 수준이 한계는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각 분야의 인재들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재들의 요가를 어떻게 하면 최대로 발양시킬 수 있겠나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 인재들이 능력에 맞게 연구 과정을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번외주의를 버리고 서로 도와주고 방조해주는 이 과정, 다시 말해서 이 협동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이 짧은 기간에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식료공업 발전과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건조 혐오를 우리의 원료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기술적 담보를 마련한 평양 밀가루 가공 공장의 기술자들도 216 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건조 혐오를 생산해서 중국의 수요를 보장할 때 대한 그 가업을 주셨습니다. 기어코 그 유운을 관철해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한테는 기본 신념이고 지탱점이었고 정신력의 기초라고 할까. 이렇게 10년 동안 그거 연구해 왔어요. 이번에 그 건조 혐오의 국산화를 실현했는데 질을 더 높이고 전국의 수요를 보장할 수 있게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보건위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6일 하루 동안에만도 83만 8,800여 명이 악성 비루스 감염자로 새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하루에만도 1만 3,58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악성 전염병으로 신음하던 끝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6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는 1억 5,666만여 명, 사망자는 326만 8,8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인디아에서 6일 하루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41만 2,2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난 5월 1일 최고 하루 감염자로 기록됐던 40만 1,900여 명보다 1만여 명이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 나라에서 하루 동안 40만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되기는 5월에 들어서서 벌써 두 번째라고 합니다. 또한 이날 하루 동안 3,980여 명이 목숨을 잃어서 하루 사망자 수도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이 나라 보건성이 전했습니다. 이 나라 보건 전문가들은 자국이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3차 파동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인디아 정부는 악화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차단 조치를 연속 3번째로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최근 인디아 변종 비루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주민들 속에서 불안과 우려가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리핀 정부는 7일부터 14일까지 류행 금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108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6일 현재 전국적인 감염자가 442만 8,500여 명, 사망자는 12만 7,5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영국에서 왁신 접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종 비루스, 특히는 남아프리카와 브라질, 인디아 변종 비루스들이 계속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이 악성 전염병의 진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유럽 대륙에서 전염병 3차 파동의 위협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300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아르헨티나에서도 감염자 급증으로 해서 보건체계가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들에서 침대가 부족하고 보건체계에 가해지는 압박이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실내 체육과 수업을 중지하며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여러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으로 넘어가던 피난민들이 지중해에서 계속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국제이민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2일 리비아 앞바다에서 피난민들을 태운 배가 침몰해서 1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만도 이곳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으며 수백 명이 구조됐다고 합니다. 다음, 지금 세계적 범위에서 오심하게 나타나는 대기 오염 현상이 어린이들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오염 지역에서 사는 어린이들은 폐 발육에 보종적 영향을 받아서 천식을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려 오랫동안 앓다가 조기 사망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해마다 세계적으로 대기 오염에 의한 조기 사망자 수는 약 700만 명인데 그 중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해안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백두산 지구에서는 눈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한때 우박이 내렸고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 지역과 강원도, 함경남도, 자강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황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7도로서 평년보다 5도 낮았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바닷가를 위주로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불고 있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은 오늘 밤에 이어서 내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이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오늘 밤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5월 8일 토요일, 음력으로 3월 20일입니다. 내일 북부의 대부분 지역과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 사이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양독을 비롯한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였다가 낮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었다가 흐려서 저녁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개었다가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개었다가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었다가 낮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었다가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었다가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었다가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7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24도 정도로 이겨냅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머리는 조선동해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남소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게 쓰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소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소풍이 10 내지 15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동해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내릴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봄철치고는 비가 많이 내리고 해비 침률이 낮은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42.1mm로서 평균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해비 침률은 38%로서 평년보다 12% 낮았습니다. 이러한 날씨의 특징은 변모 키우기와 봄밀벌이 초기 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5월 9일부터 1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9일이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거리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0일에는 약한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1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12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3일과 14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평균 기온은 11일부터 평년보다 높아져서 날씨는 따뜻해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